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이 예측 불허의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FBI가 지난 주말 펜사콜라 해군 항공기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테러 행위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18세 이상 일본인 78%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슈퍼푸드로 알려진 귀리가 치매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석 강도와 경찰 간의 총격전 중에 사망한 UPS 직원의 가족들이 경찰의 잘못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궜습니다. 수완이와 노크라스에 있는 레드루프인이 높은 범죄율로 지역 검찰과 경찰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애틀란타 한인사회가 연말을 맞아 불의 덮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손나우도로 불리울 만한 70m 단독 드리블의 골까지 성공시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학자금과 대학 진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GM 인스티튜트. 애틀란타에 집을 사시려면 믿고 맡겨주세요. 엔킴 부동산. 식사에서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카페 믹스. 도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당장 미군의 주력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가 한국의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정찰기는 지난 2일과 5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위한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에서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고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나 많다. 사실 모든 걸 잃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김 위원장은 나와 싱가포르에서 강력한 비핵화 조약에 서명했다며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 처리하거나 11월 대선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지도하에 있는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약속대로 비핵화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토,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선 단결돼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토요일 해외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과 긴 대화를 가질 필요가 없다. 미국이 추구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는 시간을 벌려는 속임수라며 비핵화가 이미 협상 테이블을 떠났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 10월 20일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핵 문제 논의가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다 라고 말했었는데요. 미국에 대한 북한의 발언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미국의 성의 있는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은 미군의 유해를 보내주고 몇몇 핵실험 장소를 파괴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지만 미국에서는 일괄 타결을 주장하면서 대가를 내주지 않고 있었죠. 오히려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종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6일 펜사콜라에 있는 해군 항공기지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을 테러 행위로 간주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소위인 모하메드 사이니 알샴라니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사건 동기를 밝히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데요. AP와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용의자가 범행 직전 트위터 계정을 접속해서 나는 악에 반대한다. 미국 전체가 악의 국가로 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알샴라니는 나는 단지 미국이라고 해서 당신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누리는 자유 때문에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매일 무슬림뿐 아니라 인류애에 반하는 범행을 자행하고 지지하며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당신들을 미워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미국을 말하는 것인데요. 수사관들은 이 내용이 알샴라니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단순하게 등록만 한 것인지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FBI는 이번 사건이 알샴라니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더 큰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샴라니가 범행 며칠 전 뉴욕에 있는 록펠러 센터 등을 방문했던 사실을 두고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알샴라니가 동료 사우디 훈련생 3명과 함께 뉴욕을 방문했고
이번 사건 직후에 사우디에서 파견된 훈련생 6명 모두가 구금된 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중 3명은 용의자의 공격 과정 전체를 촬영하는 것이 목격됐다고도 합니다. 펜사콜라에 있는 해군 항공기지에서 훈련을 받던 알샴라니는 한 강의실에서 총기를 발사해 4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다치는 사건을 저질렀는데요. 알샴라니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사살됐습니다. 이 기지는 해군 조종사들을 위한 초기 훈련센터인데요. 해군 항공의 요람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특히 유명한 고개비행단이죠. 블루 엔젤스 팀의 주둔지이기도 합니다. 18세 이상 일본인 성인 10명 중에 8명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가 18세 이상 3,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독도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7%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선택지를 고른 응답자는 무려 63.5%나 됐습니다. 일본인의 독도에 대한 관심은 2년 전 조사 때보다도 더 늘어난 것인데요. 독도에 대해 관심이 있다 또는 굳이 구분하자면 관심이 있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가 전체의 63.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7년 7월 조사 때보다 4.4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관심 없다고 답한 이들은 34%였습니다. 연령별로는 50에서 59세 사이가 71.9%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60대, 그 다음이 40대, 30대, 20대 순으로 18세에서 29세는 44.7%가 독도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관심도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그리고 2년 전에 비해서 그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은 한국인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소식인 것이 분명합니다. 슈퍼푸드로 잘 알려져 있는 귀리가 치매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 치료에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소식이죠. 귀리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거친 식감 때문에 대부분 사료용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리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에 특히 효과적인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곡물 중에 귀리에만 들어있는 아베난스라마이드란 물질이 이 동물 실험 결과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공격성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업진흥청과 전남대학교 의대팀의 연구 결과로 밝혀졌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특허 등록이 됐고요. 미국, 유럽, 중국 등지에 특허를 출원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고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귀리 품종인 대양에 항치매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산업화에 성공할 경우 귀리 재배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안정성 평가나 개별 인증형 원료 등록을 통해서 기능성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제약산업과 함께 식의약 소재로도 이 귀리가 사용될 전망인데요. 한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10%가 치매를 앓고 있고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매년 급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귀리를 활용한 치매 치료제 개발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국민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잡곡밥에 귀리를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플로리다에서 경찰이 무장 강도들과 총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질로 잡혀있던 UPS 트럭 운전사가 숨지면서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오후에 플로리다의 소도시 코럴 게이블스에서 발생했는데요. 이곳에 있는 보석점 한 곳을 털려고 했던 무장강도 2명이 경보기가 울리자 보석점 주인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 강도들은 하필 그곳에서 배달 중이었던 UPS 트럭을 강탈했는데요. 그 트럭 운전사 프랭크 오르도네즈를 인질로 잡은 채 달아났고 여러 대의 경찰차가 이를 쫓기 시작하면서 퇴근 시간대 도시 한복판에서 영화와 같은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트럭이 정체되어 있는 교차로 근처에서 멈춰섰고요. 워낙 차가 많았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둘러싸고 난 뒤에 바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장강도 2명은 물론이고 UPS 운전기사
그리고 당시 경찰과 무장강도 사이에 끼인 채 차에 타고 있었던 70세 남성 리처드 커치오도 숨을 거뒀습니다. 이 사망한 UPS 기사의 형제이죠. 로이 오르도네즈는 플로리다 경찰이 UPS 기사를 범죄자처럼 총으로 쏴 죽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UPS 기사 프랭크 오르도네스는 이날이 첫 근무를 하는 날이었다고 하네요. 나이도 27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였고 딸 둘을 부양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게 첫 출근을 한 날이었을 텐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르도네즈의 가족들은 gofundme.com이라는 기금 모금 사이트에 아이들의 양육비와 장례를 위해서 모금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당초 2만 달러를 모금하겠다라고 했는데 거의 2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이 모금이 됐습니다. 문제는 과연 경찰의 총격전이 타당한 것이었느냐, 정당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도주한 무장강도범들이 먼저 일반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댔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미국 사회에서 이런 무장강도 사건은 항상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귀넷 카운티 검찰이 각종 범죄가 횡행하는 관내 노크로스시에 있는 5개의 호텔의 명단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한 적이 있었죠. 그랬던 귀넷 검찰이 이번에는 수완이시와 노크로스시에 있는 레드루프인이라는 호텔에 대해서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넷 카운티 검찰청의 커티스 클레몬스 수사관은 지난 8일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 끝에 대부분의 호텔이 범죄 예방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둘루스 귀넷몰 인근에 있는 익스텐디드 스테이 아메리카와 노크로스 지미카러 선상에 있는 컨트리 인 앤 스윗, 이 두 호텔은 이제 안전한 호텔로 불러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익스텐디드 스테이 아메리카는요, 둘루스 한인타운과 아주 가까이에 있고요. 또 다른 컨트리 인 앤 스윗 호텔은요, 애틀란타 한인회관과 가까이에 있는 호텔입니다. 이 때문에 타주에서 오는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클레몬스 수사관은 장기 거주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수완이나 노크로스의 레드루프인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3일 수완이와 노크로스 경찰서장과 함께 호텔 관계자를 만나 안전대책 강구를 촉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귀넷 검찰은 앞으로 레드루프인 호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인타운과 가까이에 있는 호텔들이 범죄의 온상이라고 하니 아무래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의뢰의 불우이웃 돕기 행렬이 한인사회를 따뜻하게 하는데요. 올해는 일찌감치 굵직한 후원들이 이어져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여성골프협회는 지난 주말 장애인 선교단체인 미랄선교회에 2,0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미랄선교회는 현재 장애인을 위한 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중인데요. 속히 충분한 기금이 마련되길 기원합니다. 또 올해 출범을 발표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조남박 이웃사랑재단이 첫 후원단체로 노숙자 선교 구호단체인 미션 아가페를 선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역시 지난 주말 5,000달러를 미션 아가페에 전달했는데요. 조남박 재단은 조중식, 남기만, 박형권 등 3명의 성공한 사업가들이 매년 각자 1만 달러를 출연해 시드머니를 만들고 여기에 지역사회 한인들의 기금 모금을 더해서 불우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1인당 5,000불에서 많게는 3만 불까지 크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아직은 공식 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기부를 먼저 시작했네요. 계속해서 좋은 재단으로 자리 잡아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애틀란타 한인사회에서는 크게 2가지의 불우이웃 돕기 모금 캠페인이 열리는데요. 하나는 애틀란타 중앙일보가 주관하고 있는 사랑의 네트워크이고 또 하나는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가 주관하는 사랑의 천사포 기금 모금 행사입니다. 특별히 올해 사랑의 천사포 기금 모금은 민주평통에 참여 없이 라디오 코리아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미 지금 기금 모금이 진행 중에 있고 사랑의 천사포 기금 모금을 위한 특별 생방송은 오는 12월 21일 화요일 날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같이 사는 불우이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단체들의 활동들을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일 토요일이었죠. 영국 런던의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손흥민 선수의 70m 단독 드리블 원더골 모습입니다. 손흥민이 이 골 덕분에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선정한 올 시즌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제 모리뉴 감독은 예전부터 자신의 아들이 손 선수를 손나우드 나자리오라고 불렀는데 오늘이야말로 확실히 손 선수가 손나우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리뉴 감독은 1996년 바르셀로나 소속이었던 호나우두가 중앙선 근처에서부터 공을 잡아 골을 넣었던 그 과정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이날 손흥민 선수가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날 방송을 중계했던 BBC의 해설위원은 손흥민의 골은 분명 올 시즌 최고의 골장면 후보감이라면서 라이베리아 대통령의 업적에 비견될 만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라이베리아 대통령인 조지 웨아는 1996년 AC 밀란 소속이었던 축구 선수였고요. 당시에 82m를 질주한 뒤 득점을 해내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무려 23년 만에 손흥민 선수가 그와 같은 명장면을 또 연출했다는 것이죠. 조지 웨아는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는 과연 나중에 무엇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2019년 12월 9일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활기차고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